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1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이래요. 기본 작업 이제 15점짜리고요. 그리고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고급 필터 수행하는 문제고요. 2번 문제가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는 문제고, 3번 문제가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하는 그 문제죠. 이 세 문제를 엑셀에 가지고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해라. 기본 작업 1번 시트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데이터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가지고 이제 고급 필터를 이제 수행하라는 거죠.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지상이요. 첫 번째 지상 보니까 B의 2번부터 시작해서 N의 28번 그 영역에서라고 했습니다. B의 2번이다 그럼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전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영역에서 수급자 유형이 이제 일반이 아니고 라고 했어요. 일반인 걸 찾는 게 아니라 일반이 아닌 걸 찾는 거죠. 우리 수급자 유형에 보니까 기초생활이다, 일반이다, 기타다고 여러 가지가 써져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일반이 아닌 걸 찾으래요. 아닌 거. 그리고 공단 부담금이 있대요. 공단 부담금, 그럼 공단 부담금이 지금 이곳에 들어있죠. 이곳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가 전체 공단 부담금의 평균을 이제 초과하는 그 행만 대상으로 해서 고급 필터를 이제 수행해라. 그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공단 부담금이라고 해서 각각 이제 금액들이 쭉쭉쭉 써져 있는데 이곳에 보니까 이 공단 부담금의 평균값이 없어요. 평균값이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에버레지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공단 부담금의 평균값을 구한 다음에 그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는 수급자 유형에도 조건이 붙어 있고 공단 부담금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때 중간에 보니까 아니고로 묶여 있으니까 이 둘 다 이제 만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주면 됩니다. 그때 이 조건은 B의 30번부터 시작해서 31번 그 영역에 알맞게 입력해라. 그리고 결과는 B의 33번 셀부터 시작해서 표시하시오.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조건 한번 작성 한번 해보자고요. 자, 조건은 이제 B의 30번부터 31번 그 영역에다가 요 영역에 이제 알맞게 이제 입력하래요.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할 때 함수식이 됐든 아니면 계산식이 됐든 그런 걸로 작성할 때는 우리가 그때 제목을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조건을 두 개를 걸어야 되는데 그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and라는 요 함수를 이제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첫 번째 조건이요. 첫 번째 조건은 우리 수급자 유형의 일반이 아닌 걸 찾아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수급자 유형 중에서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이 첫 번째에 들어있는 그 값이 아니다. 뭐가 아니냐? 일반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요 기호가 지금 우리가 는의 반대요. 는의 반대. 는은 이제 같다라는 뜻이죠. 요 기호는 이제 다르다. 같다의 이제 반대, 다르다. 그런 뜻이요. 일반이랑 다르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조건 써야 되니까 컴마 찍어주고요. 두 번째 조건은 공단 부담금이 전체 공단 부담금의 평균을 초과하냐?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일단은 공단 부담금 요거 이제 첫 번째 데이터 찍어주고요.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크냐? 뭐보다 크냐?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이제 해줘야 되는데 평균값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에버레지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평균값을 구해줘야 됩니다. 해서 에버레지라고 쓰고 우리가 공단 부담금 싹 다 이제 범위 잡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전체 범위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주고요. 우리가 이제 평균을 구할 때는 무조건 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F4번 눌러서 전체 달러 이렇게 이제 붙여줘야 돼요. 그래서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만들어줘야 됩니다. 해서 지금 에버레지에서 나온 게 그게 평균값이고 이 M3부터 시작해서 M3에 들어있는 그 값이 평균보다 크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조건 작성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에 모두 다 만족해야 되니까 맨 뒤에 가서 이제 엔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되죠. 그러면 엔드를 기준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첫 번째 조건이고 컴마 두 번째 조건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하게끔 그렇게 이제 엔드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뭐 true다, false다 하고 뭔가 뜰 텐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조건만 맞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결과는 어떤 특정 필드만 나타낼 게 아니라 전부 다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따로 뭐 필드의 제목을 복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 주면 돼요. 그래서 데이터 중에서 아무 셀이나 하나 선택해 주고요.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메뉴에 찾아가게 되면 고급이라고 있죠. 이 고급 클릭이요.
클릭하게 되면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이제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까 물어보죠. 그럼 우리는 다른 장소에 복사해주세요 라고 찍어주고요. 목록 범위, 이 데이터 전체 범위가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 한번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우리가 조건 쓴 거, 요거 이제 두 개 범위 잡아주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복사 위치요. 복사 위치는 문제에서 B의 33번 셀부터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B의 33번을 우리가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 조건에, 내가 작성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만큼 있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고급 필터 다 한 거죠. 그때 이제 제가 작성한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여기서 이제 첫 번째 조건이 우리 수급자 유형이 일반이랑 다르냐? 일반이 아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두 번째 조건은 공단 부담금이 평균을 초과하냐?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AND로 묶어 준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 보니까 기본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작업 1번 시트에 지금 있죠. 여기서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5점짜리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B의 3번부터 시작해서 N의 28번 그 영역에서 라고 했어요. B의 3번이다. 그럼 이제 첫 번째 이 환자 번호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데이터까지 싹 다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급여 비용이라는 게 있대요. 우리 급여 비용이 지금 이곳에 있죠. 이 급여 비용이 가장 큰 값을 찾으래요. 그리고 공단 부담금이 있대요. 공단 부담금이 바로 옆에 있죠. 자, 이 공단 부담금에서 가장 작은 값을 구하래요. 해서 가장 큰 값하고 가장 작은 값, 이 두 개의 전체 행에 대해서 글꼴 스타일은 이제 굵게, 글자 색은 표준색 파란색으로 그렇게 적용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 요걸로 이제 사용하고 한 개의 규칙으로만 작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가장 큰 값을 구할 때는 max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될 거고요. 가장 작은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min이라는 요 함수를 이제 이용하면 되겠죠. 그때 가장 큰 거, 가장 작은 거, 그 두 개 데이터에 대해서 서식을 적용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값을 찾아라. 가장 작은 값을 찾아라. 그거를 이제 우리가 오화 함수를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B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N의 우리 28번 거기까지 이제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부 서식 들어가주면 되겠죠. 해서 홈이라는 메뉴 찾아가고요. 우리가 이제 조건부 서식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새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찍어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규칙 유형을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을 하겠다. 요거 이제 찍어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두 개의 조건이 나는데 가장 큰 거 찾아라, 작은 거 찾아라. 그거죠. 그때 그 두 개의 조건을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니까 이제 우리가 오화 함수를 이제 열어주면 됩니다. 오화 함수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제 급여 비용부터요. 이 첫 번째 들어있는 이 급여 비용 얘를 땅 하고 찍었더니 전체 달러가 붙었죠. 우리는 행 전체에 대해서 서식을 지정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F4번 두 번 땅 눌러서 우리가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 이렇게 만들어주면 돼요. 자, 요 값이 가장 큰 값이랑 똑같냐? 그렇게 물어보면 돼요. 그때 이제 가장 큰 값을 찾을 때 우리가 이제 max라는 그 함수를 이용하면 되겠죠. 해서 max라고 써서 급여 비용의 최대값을 우리가 구해주면 됩니다. 해서 이렇게 이제 범위 잡아놓고 이제 가로만 닫아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최대값 찾아라. 그 값이랑 L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비교해라. 해서 최대값이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 하나 써줬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서 이제 두 번째 조건이요. 두 번째 조건은 이제 공단 부담금 가지고 하는 거죠. 해서 이 첫 번째 공단 부담금 찍고 F4번 두 번 땅 눌러서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 만들어주면 되죠. 이 값이 뭐랑 똑같냐? 우리 민의 값이랑 똑같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겠죠. 민이라고 써주고 우리 공단 부담금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고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조건 다 썼으니까 오화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서식 버튼 눌러주고요. 서식은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게 지정해라. 글자 색은 이제 표준색 파란색으로 지정해라 라고 했으니까 표준색 파란색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래서 또다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지금 여기 봤을 때 얘가 이제 색깔이 바뀌었는데 얘는 이제 공단 부담금이 가장 작아서 가장 작은 값이랑 똑같아서 나온 거고요. 그 밑에 쭉쭉쭉 내려가니까 우리 급여 비용 70만 원에 색깔이 이제 들어갔죠. 요거는 이제 우리 급여 비용의 최대값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서식이 변경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방금 쓴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요. 해서 L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비교해라. L의 3번 셀이 급여 비용이죠. 이 급여 비용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맥스가 이제 최대값이죠. 최대값이랑 똑같아? 그렇게 이제 물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M3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공단 부담금이죠. 공단 부담금이 민 그러면 이제 최소값이죠. 최소값이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조건을 우리가 이제 오화로 그렇게 이제 묶어준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셀 주소를 보게 되면 여기에는 지금처럼 열 번호에만 달러가 붙게끔 이렇게 이제 만들어 줬는데 그 뒤에 있는 맥스하고 민 같은 경우에는 절대 참조 형태로 그렇게 이제 써 있습니다. 우리가 최대값을 구하든 최소값을 구하든 무조건 이 전체 범위에서만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얘네들은 절대 참조로 그렇게 이제 해준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기본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기본작업 2번 시트로 왔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음과 같이 이제 페이지 레이아웃을 설정해라. 5점이다. 그렇게 나왔죠. 여기 보니까 이제 지상이 총 3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보자고요. 첫 번째 거 보니까 인쇄 용지가 가로로 이제 인쇄가 되도록 용지 방향을 설정해라. 그리고 L2부터 시작해서 N28번 그 영역을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인쇄 영역에다가 추가를 시키래요. 추가를. 자, 일단 요거부터 해보자고요. 우리 페이지 레이아웃 들어가고요. 우리 페이지 설정에 요거 이제 선택해주면 되겠죠.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일단은 용지 방향을 가로로 먼저 우리가 설정하자고요. 용지 방향하고 이곳에 써져 있고 이곳에 이제 가로라고 있죠. 요거 이제 클릭만 해주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인쇄 영역을 우리가 추가를 시킬 거예요. 추가를 해서 인쇄 영역 추가시킬 때는 우리가 시트라는 탭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시트라는 탭으로 이동했더니 지금처럼 B2번부터 시작해서 K의 28번이다 해서 여기에 이제 인쇄 영역이 이미 들어 있어요.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인쇄 영역을 추가시키라는 거죠. 해서 원래 있던 거 그 뒤에 찾아간 다음에 컴마 찍어주고요. 컴마 찍어주고 우리가 이제 L의 2번 셀부터 시작해서 N의 28번까지 그렇게 쭉 데이터 범위 지정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여기 있고 내가 방금 설정한 게 여기에 추가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지상 끝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상 보니까 한 페이지에 모두 인쇄하기 위해서 자동으로 이제 확대 축소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하래요. 요거는 이제 우리 페이지라는 요 탭에 가면 있죠. 그래서 페이지 탭으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이제 자동 맞춤 요것만 이제 찍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페이지 상단에 오른쪽 구역에는 페이지 번호가 이제 표시되도록 하는데 표시가 얘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 이제 머리글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현재 페이지 번호가 만약에 1페이지라면 1페이지하고 이런 식으로 오른쪽 구역에 상단 오른쪽 구역에다가 표시하래요. 그럼 우리가 머리글을 이제 설정할 거니까 머리글 바닥글 이쪽으로 이동해 주면 되겠죠.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머리글을 편집할 거니까 머리글 편집에 들어가고요. 그때 이제 우리 오른쪽 구역에다 이제 페이지 번호 넣을 거니까 오른쪽 구역 이곳 선택해주고 현재 페이지 번호 집어넣을 거니까 요 아이콘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요 현재 페이지 번호 집어넣고 그 뒤에다가 이제 한글로 페이지하고 이렇게만 이제 써주면 되죠.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 했으니까 또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멀쩡히 됐나 안 됐나 확인해야죠. 우리 파일이라는 메뉴 찾아가고요. 인쇄요. 인쇄 들어가게 되면 지금처럼 미리 보기가 이렇게 짜잔하고 뜹니다. 그때 지금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한 페이지에 1페이지에 그렇게 이제 작성이 됐죠. 그리고 인쇄 용지도 가로 방향으로 그렇게 이제 설정이 됐고요. 그리고 L열부터 시작해서 N열까지 이렇게 이제 인쇄 영역에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얘네가 전부 다 이제 한 페이지에 그렇게 인쇄되도록 그렇게 이제 확대 축소 그렇게 자동으로 됐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 구역에 페이지 번호가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다 풀어준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작업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문제도 뭐 특별하게 막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해서 이것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의 엑셀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꼭 한번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잘 안되거나 헷갈리는 내용이 있을 때는 반복적으로 꼭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